자, 지금 이제 퀄리파이어를 써서 구체적으로 비인의 이름을 지정해 줬고요. 그 비인이 여기에 주입이 됩니다.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삽입이 되는데 그때 그 객체가 세터를 호출해서 값을 초기화할 때 그 초기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인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되는 비인의 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우리 방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 2, 3을 호출하겠다고 하게 되면 서울시 정보로 나오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다른 비인인 1, 2, 3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초기화된 비인의 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프링에서 저희가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인터페이스는 뭡니까? 추상 클래스의 집합이죠. 추상 메소드의 집합이죠. 물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셔도 되죠. 추상 클래스도 전체 그냥 구형 클래스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추상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그것도 인터페이스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굳이 클래스 형태로 그럴 경우에는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인터페이스 그냥 쓰면 되지. 왜냐하면 추상 메소드만 다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을 여러 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상속을 다중으로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나중에 저희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인터페이스를 이제 스프링에서 아주 그 기본 프로그래밍 가이드로서 뼈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쓰느냐? 인터페이스는 부모 클래스죠. 특수한 부모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는 재정의할 수 있죠. 재정의란 말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냥 애초에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그러면 구현할 때 동일한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자식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구형 클래스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했던 건 뭡니까? 리스트, 맵 같은 게 인터페이스죠. 근데 구형 클래스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구형 클래스가 바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자, 인터페이스는 다형성이 되죠. 부모 클래스니까. 부모 클래스의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호출해서 쓸 때는 자신의 구현된 구형 클래스를 호출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 실제 구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거. 이게 오라클일 경우와 그 다음에 MySQL인 경우에 연결 문자일이 다릅니다. 그럼 연결 문자일을 초기화해 줄 때 다르게 초기화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 다르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 그냥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인터페이스야. 근데 내가 객체를 만들 때는 걔를 구현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인 인터페이스로 받아서 호출할 때 점에서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처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굉장히 좀 편하죠. 만약에 또는 MS SQL을 집어넣겠다. 또는 Postgres SQL을 넣겠다 했을 때 그때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별개의 클래스로 다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하나 딱 메소드만 정의해 놓고 그것을 구현한 클래스를 각각 만들어 두게 되면 코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안 바뀌냐면요. 오른쪽은 바뀌어요. 그죠? 왜냐하면 new 할 때 생성되는 구형 클래스의 부분은 달라지지만 받는 쪽에서는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다른 데서 쓰려고 할 때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 클래스의 객체로 받기 때문에 걔 이름은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수정 부분이 대폭 감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형 클래스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구형 클래스의 객체를 받아서 쓰는 코드 입장에서는 코드의 변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만약에 DB 커넥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하냐면 메소드 하나를 만들었죠. create DB conne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아무것도 그냥 안 넣어줄게요. 그리고서 리턴을 커넥션 객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 리턴 값은 얘죠. 얘는 퍼블릭 앱스트랙트를 붙일 필요가 없죠. 인터페이스에서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현재는 MySQL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구형 클래스를 만듭니다. MySQL connection. 그런 다음에 얘는 구현합니다. implement. 그 다음에 DB connection. 이렇게. 이거 차라리 그냥 이클립스에서 하는 건데 그랬구나,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당연히 얘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반드시 구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현하겠죠, 내부에. 그 다음에 리턴에서 커넥션 이렇게 객체를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요걸 만들어 둔 다음에 얘가 전역으로, 그죠? 얘는 공통을 써야 되니까 전역으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해놔요. 게다가 오토 와이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쓰려고 할 때 내가 그냥 이 변수로 쓰면 됩니다. 그냥 느낌 오세요? 이걸 활용하는 쪽에서는 코드 변경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바뀌었어. 우리 오라클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바꿔. 나는 그냥 내 코드에서는 변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품목별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메소드 이름도 같아. 나는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얘는 스태틱으로 전역으로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이게 어사이먼트 형식으로 지금 과제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라는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 설정 파일,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 만드셔가지고 스프링 컨테이너 생성하고 설정된 파일을 읽어서 최종적으로 커스텀 객체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오토와이어에 지금 퀄리파이어를 다녔죠. 퀄리파이어에서 여기 나와 있는 퀄리파이어 우리가 오토와이어 쪽에서 봤을 때 요것도 오토와이어입니다. 퀄리파이어도 기존의 다른 에어테이션 오토와이어를 안 쓴다 뿐이죠. 오토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B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 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이름으로 여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이거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오토와이어입니다. 오토와이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B의 이름이 여기 실제로 이제 이 B의 들어갈 클래스 안에 B인이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이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찾아냅니다. 그게 오토와이어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라고 애노테이션을 쓸 때도 B인의 이름을 주셔도 있고 주지 않으셔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B인의 이름을 주시는
쓰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찾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명시적으로 얘를 찾겠다는 요 이름이 바뀌면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빈이 여기에 주입이 되는 거죠. 즉 할당이 되는 겁니다.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이 파트하고 뭐 투스트링 만들어준 거 여기 투스트링 만들어준 거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생성자가 안 들어갔을 뿐이죠.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세트를 이용할 거니까. 그리고 설정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빈을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빈이 그냥 분명히 서로 간에 의존성을 가지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빈을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빈만 여러분이 딱딱딱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방식이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할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코드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JPEG 엔티티 같은 경우에도 엔티티 테이블에 그 상단에 이렇게 클래스 이 클래스가 어떤 테이블 클래스다. 그다음에 요 하나하나의 필드들은 칼럼이다를 지정해주는 애노테이션을 쓰게 되는데 코드 쪽에서 할 일이 좀 추가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거 빼고는 뭐 기존의 getB는 요 아이디를 그냥 가져올 테니까 상관이 없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 내용 상황을 보자면. 그리고 이제 별도로 다른 건 안 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레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할 때 P라고 하는 접속을 사용했어요. 저 프로퍼티. 그래서 프로퍼티 ID 타입.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레저베이션 클래스 내에 있는 필드인 ID와 자바 B넷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퍼티 이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 ID와 요 ID. 그 다음에 이 타임과 이 타임. 그래서 얘가 호출하는 게 요 필드를 확인해보고 필드가 실제로 생성이 되는 필드 자체가 생성이 되는 세터 얘와 그 다음에 얘를 스프링 컨테이너가 대신 호출해주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디폴트 생성자가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디폴트 생성은 어떻게 해요? 실행될 때 추가된다 그랬죠. 구조적으로 이 세터로 주입하는 방식은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빈 객체 id가 0, 그 다음에 타임이 널로 세팅된 상태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세터 두 세터를 호출해서 이 값을 대입해 주는 방식이죠. 이게 세트에 의한 주입.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인데 제가 지금 생성자 주입을 안 썼죠. 안 쓴 이유는 제가 이 설명 해드렸다시피 만드는 시점에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현재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가 널로 생성이 되는 건데 현재는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C를 해서 저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널이 아니라 가르마 아까 그냥 생성되기 이전이라서 그건 안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네임은 세트에 의한 주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 코드에 의해서 의존성 주입에서 들어온 얘를 여기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레저베이션 클래스의 객체에다 할당해 주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소스는 폴더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스프링 프레임을 제공하는 표준적인 애노테이션이고 XML 설정을 대체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은 최상단 가장 하이라키 높은 모든 이제 그 빈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빈, 서비스를 다루는 빈,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다루는 빈, 그 다음에 그거 상관없는 일반 클래스 인 빈 애노테이션 다 전체의 부모가 컴포넌트고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는 XML 파일에 요 설정 하나만 두면 끝난다. 이게 이제 좀 매력적이죠. 요거 딱 이거는 남습니다. 근데
우리 기존에 보면 그 컨텍스트 그 애노테이션 컨피그라고 하는 설정이 되어 있었죠. 얘는 그걸 포함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 그것의 부모예요, 부모. 구체적으로 이제 찾는 기능이 없죠. 걔는 애노테이션만 그냥 확인만 해준, 있는 애노테이션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고, 요것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찾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표시가 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값을 만들 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해서 해당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러면 인스트럭터 내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드가 존재한다면 그 필드는 당연히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겠죠.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저희가 합수금 초기화를 어떻게 하시라는 생각이 여러분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것도 진행하면서 초기화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직접. 딱 요거 하나 따랑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XML 쪽 요거 하나만 딱 추가해줬죠. 베이스 패키지를 얘를 지나치게 늘려도 안 되고요. 너무 좁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뭐 웹에서 쓰는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 범위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패키지 중에서 컨트롤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컨트롤러라고 하는 쭉쭉쭉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아래에 다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사용해보는 거죠. 특별한 건 없고. 저도 지금 애노테이션 한번 추가해볼까요? 패키지를 해서 여러분도 한번 입력 한번 하시면 실제로 코드상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스테레오 타입 맞나? 스테레오 타입.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어드레스 테스트 컨피그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빨리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확인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어드레스 대신에 인스트럭터 ID 네임 이거 왜 안 바뀌었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이거 어디서 꽂히고 있지 지금? 뭘 한 거지? 아무것도 안 꽂혔어. ID 네임
다른 건 이제 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자, 애노테이션도 이제 필요 없죠. 이것도 빼고,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베이스 패키지를 지금 현재 자바 클래스패스 위치에서 org, org, 너무 길다. 여기서 찾고 지금 한 줄이기 때문에 그냥 반문 끝내고요. 이거 딱 한 줄 해주면 끝나죠. 그 다음에 얘가 컴포넌트, 컴포넌트 세팅해주고 이제 테스트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지정할 때 이것도 바꿔줘야 되네.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추천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만 그냥 맞지 이거? 자꾸 엉뚱하고 자꾸 하는 거 같아서 겁나네. 세팅해주고 요 이름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가 만약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고되는 방식으로 빈네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터 직접 갖다 쓰죠. 이름을 써야게 되겠죠. 인스트럭터. 이렇게 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컴포넌트라고 선언된 파트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컴포넌트라고 애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스프링 컨테이너가 해당되는 이 클래스 속성으로 하는 이제 빈 등록을 해준다고 그랬죠. 얘가. 그런데 결국은 얘가 빈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저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자동화를 할까? 우리는 이미 앞쪽에서 세트나 게트 둘 다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아무런 값도 지금 전달도 안 하고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이제 폴더 생성자를 통해서 저 객체를 생성해서 빈 등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new에서 여기 인스트럭터 했을 때 인스트럭터 했어요. 객체 만들 때요. 이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제가 안 했죠.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저게 추천 이름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걸 추천합니다. 자바에서 객체 만들 때 객체 명은 이렇게 써요라고 추천해줄. 저거는 가이드를 이제 공통적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이 가이드를 그대로 따릅니다. 누가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자바 관련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이걸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죠. 저렇게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한다? 나중에 저희가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컴포넌트 상단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빈 이름. 근데 지금은 그냥 컴포넌트만 쓰고 있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자기 찾느냐 하면 여기서 공고하는 요 방식대로요. 요 이름. 요 이름으로 호출하면 쟤를 호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죠. 다만 컨픽에서 요거 하나 그냥 추가해주고 컴포넌트로 내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주면 저기 아래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다 찾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하실 때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뭐냐면 요 범위를 이렇게 좁히지 않으니까 상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범위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다 찾겠죠. 스프링 컨테이너가 실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범위를 찾아야 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웹에서는 컨트롤러만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뭐 서비스 애노테이션, 뭐 DAO 애노테이션 이렇게 애노테이션들이 존재하는데 레파이트 애노테이션 이런 여러 애노테이션이 존재할 때 적절하게 쟤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세팅을 또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별개고 어쨌든 찾기 하는 시작 위치 패키지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위치부터 찾을 거냐는 것을 설정해 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컴포넌트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은 애를 빈 등록을 대신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빈에 관련된 설정들이 다 전부 다 날아가고 없죠. 상당히 편리해졌죠.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죠? 굳이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이름을 쓰고 싶지 않고 내가 지정해준 이름을 쓰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빈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코프 볼까요? 우리가 스코프를 앞쪽에서 한번 했습니다. 싱글톤하고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어차피 빈을 우리가 스프링 컨테이너가 빈의 객체를 빈을 등록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 내에서 해시맵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될 때마다 찾아서 디텍트해서 거기다가 객체에다가 해당 값을 할당을 해주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의존성 주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한 어떤 빈을 여러 번 생성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싱글톤이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객체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호출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주지 않고 한번 만들어 놓고 얘를 계속해서 가져다가 쓰게 하는 방식. 메모리 속에 하나 생성이 된 힙에 특정 어떤 빈의 객체가 여기 클래스니까 실체는 딱 복사가 되어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곳에 복사를 해서 얘의 레퍼런스를 줄 거냐 아니면 기존에 이미 복사해서 올라간 걔의 레퍼런스를 계속 줄 거냐 지우지 않고 또 요청 들어오면 또 그 레퍼런스 그래서 결국 레퍼런스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toString에서 우리가 따로 그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표시하는 방식이 있죠. 풀패키지 풀패키지 골뱅이 뒤에 그 숫자 값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값 메모리상의 주소 디폴트는 이거죠. 싱글톤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으면 싱글톤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의 빈을 서로 다른 값으로 만약 내가 초기화를 시켜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리퀘스트하고 세션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세션 이건 어디에 쓸지 대충 몇 개 보시죠? 웹에서 지금 여기서는 해당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코드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지금 이름을 지정해 준 거죠.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두 번 불렀죠. 두 번 부르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빈,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 객체 해시 코드를 출력해 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출력해도 toString을 따로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요.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그냥 해시 코드 값 줍니다. 근데 진짜 해시 코드 값만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처럼 해당되는 객체적 해시 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오게 되면 주소값을 읽어줍니다. 딱 봤더니 이렇게 같은 값이죠. 해시코드가 같다는 얘기는 주소값이 같다는 의미고요. 그거는 힘 영역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프링 컨테이너는 디폴트로 여러 개를 요청해도 결국은 하나의 객체만을 생성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스코프 방금 얘기한 스코프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어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처럼 동일하게 값을 출력해 보면 지금 요거는 해시코드를 안 했는데 앞부분 코드를 한번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힘 영역의 위치 값이 달라졌죠? 아까 복수했을 때. 이 해당되는 그 빈으로 등록이 되는 이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 놓고 해당되는 빈을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하는 방식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해시코드 값이 다르다. 엎어 쓰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개의 영역에 이게 인스트럭터 객체가 빈으로 메모리에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메모리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자, 여기서 하나 약간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을 해봤죠. 우리가 요 toString을 구현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toString을 구현했고, 제가 구현해서 제가 출력을 했을 때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하면, 자, 그죠? 0과 콜론 널이 나옵니다. 즉, 이제 그 스프링 컨테이너는 해당되는 이제 빈으로 등록시켜 놓고 빈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봤더니 어떻게 출력이 된다고요? 기본값. 결국 디폴트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필드 값은 기본값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목이 지금 정수와 그 다음에 문자 열이기 때문에 문자 열은 널로 id 정수는 0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값을 초기화를 좀 해볼까요? 그때 쓰는 애노테이션이 바로 value라고 합니다. 보이죠? 프리미티브 타입은 이렇게, 그 다음에 컬렉션 타입은 이렇게 한다. 요건 안 써봤어요. 솔직히 뭐 컨트롤 프로그램에서 저걸 초기화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은 오토와이어를 여기 코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의 빈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빈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얘를 계속해서 호출할 때마다 즉 겟인 할 때마다 새로 빈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필드죠. 아까 필드를 얘는 값을 10으로 얘는 값을 7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이 클래스에서는 다른 값을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value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초기화된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객체를 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value annotation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되고 내가 value에 집어넣은 이 값으로 재초기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뭐 저쪽에 지금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특히 필드 이름이 서로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각각을 다르게, 그러니까 한 번은 밸류를 안 쓰고 여기에 아무런 값도 없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값을 넣어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마지막에는 밸류 에듀케이션을 써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해당 객체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뭐 컴포넌트 해석의 이름도 한번 여러분의 임의로 한번 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컬렉션, 지금 여기는 이제 밸류가 일반 변수죠. 물론 이제 스트링은 일반 변수라고 할 수는 없고 객체 변수기는 하지만 워낙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변수처럼 처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컬렉션 타입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컬렉션은 아시겠지만 리스트, 뭐 셋, 맵 이런 것들이죠, 그죠? 프로퍼티, 프로퍼티즈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한번 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그걸 할 때는 그 값을 우리 어디다가 넣어 주시냐면요. 설정 파일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값을 받아들일 변수를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리스트 타입, 리스트. 자, 리스트 타입을 넣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야 스트링을 한 다음에 뭘로 하지? 이름을 랭귀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설정 파일 쪽에 가서 우리가 쓰게 될 게 uti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예요. 현재 안 뜨죠? 안 뜨는데 필요한 게 지금 util을 추가해줘야 돼요. util 헤더를 쓰는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util 보이시죠? util 여기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소스고요. 그때 입력하다가 또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util을 그냥 추가해 줄게요. 자, util을 추가해 주게 되면 잠깐만 요걸 좀 숨겨놓고 이게 보이죠? util 이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util xsd 스키마 파일 그 다음에 헤더로 쓸 수 있는 util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네임스페이스에서 여기 util을 해제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없어집니다. 그죠? 내가 util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util을 체크해서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여기 오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키마 파일하고 그러니까 XML 스키마 데피니션이 XSD입니다. util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로 쓰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로서 util 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갖춰졌으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형 데이터를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util에서 여러 가지 많죠. util 입력하면 뭐 많습니다. 리스트, 맵, 프로퍼티, 그 다음에 셋도 있고 다 있는데 util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util 리스트로 하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
자바 util에 linked list를 쓴다고 정의할게요. 자, list 클래스를 위해서 정의를 합니다. list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자바 쪽에 있는 잠깐만요. 자, linked list 여기 있죠? 얘를 추가해 주게 되면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해오고 이 구조를 쓰겠다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지워야 되겠죠?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쓰지 않는 패키지가 임포트 됐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이 이제 값을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다가 자, value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저게 저 세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쪽에서 하던 방식과는 조금 틀리죠. 유형은 유사하긴 한데 값을 제가 언어니까 자바 R 코리안 한국어 맞나? 제페니즈 차이니즈 맞나? 그 다음에 잉글리시 어렵다. 많다. 그냥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포넌트를 식별하다가 얘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보면 아까 빈을 등록할 때 보면 빈의 name 또는 이제 id를 쓴다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얘를 인식하려면 id를 사용하겠습니다. name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name이 없네요. id. 자, id를 쓰는데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length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이제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할 때 이 id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d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인스트럭터 그죠? 자, 이 부분이죠. 현재는 그냥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널로 나옵니다. 아무런 값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도 추가해 줘야 되겠구나. 객체 출력할 때 이제 새로 추가한 리스트 타입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초기화 값을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alue입니다. value인데 외부로부터 값을 여기에 쏙 하고 집어 넣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기존에 많이 봤던 거는 이거죠. 이건데 이거는 이제 단일 변수고요. 아까 우리 컨스턴트 같은 거 있었죠. 여기 보면 util 리스트에 여기 보면 컨스턴트 그죠? 이런 값은 그냥 단독 값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집합 데이터, 즉 컬렉션이기 때문에 넣을 때 어떻게 집어 넣냐면 달러를 안 쓰고 샵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ID 이름 있죠? ID 이름이 length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컴포넌트가 해당되는 빈을 등록하고 그다음 빈을 얻어올 때 그 시점에 이 값을 여기에 value로 등록된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출력해 보면 알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마우스가 정말 진짜.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지금처럼 맨 마지막에 코리안 잉글리시가 집합 데이터를 이렇게 초기화에 대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걸 한번 사용해 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어레이리스트죠. 이것도 아마 자바 유틸 어레이리스트.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리스트 타입은 뭐야 이거? 리스트 타입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면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링크 리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본 것이고요. 이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는데, 워낙 디폴트 코드로 이제 들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도 안 써본 것 같네요. 한번 해보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합 데이터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값을 외부에서 채울 때 지금처럼 이런 우리가 모습들을 보통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죠. 외부에서 값을 집어넣어 줄 때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채울 때 보면 여기 이제 설정자에다 설정하는 곳에다가 지금 채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실제 이렇게 빈을 이제 생성해서 등록할 때 이렇게 쓰는 빈도가 많지는 않겠죠. 다만 값을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다, 외부에서 값을 넣어줄 수 있다를 여러분이 한번 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아마 자, 이제 애노테이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객체, 그죠? 내가 이거 따로 만들었었나? 잠깐만요. 이거는 자, 하나 우리가 좀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까요? 인스트럭터, 교수자니까 어떤 정보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게 기존에 있던 게 ID, name,
직위, 소속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파일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고, 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파일이 뭔지 아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스트링의 직위, 타이틀, 포지션이 맞나? 그렇죠. 위치, 직함, 타이틀. 예. 그 다음에 소속회사, 컴퍼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필드를 만들고, 이것도 우리가 그걸 했으니까 value를 해서 초기 값을 주겠습니다. 타이틀이 디벨로퍼, 개발자. 그 다음에 회사가 김현기 회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getter, setter 하나 만들고요. 생성자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생성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로 오는 게 맞겠죠. 컨트롤 시프트 F 한 다음에 이것도 좀 정리를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죠. 어쨌든 필름을 다 씌우고 게트 세트끼리는 합쳐놓고 그 다음에 투스트링, 그죠? 출력을 해야 될 테니까 여기는 타이틀과 컴퍼니, 타이틀 컴퍼니 넣고요. 여기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하는 바를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인스트럭터가 있죠. 인스트럭터가 있는데 얘도 빈 등록해야 되겠지만 얘도 빈 등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내부적으로 볼 때 내부에서 볼 때 자 보세요. 인스트럭터의 프로파일이겠어요? 프로파일의 인스트럭터겠어요? 의존 관계를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스트럭터를 가져와라, 정보를 가져와라 했더니 거기에 프로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가 값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파일이 인스트럭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출력해줘야 될 것 중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의 필드가 되어야 되겠죠. 판단해 보세요. 판단하고 판단한 걸 만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교수자예요. 인스트럭터. 하나는 프로파일입니다. 둘 사이는 분명히 디펜던시, 디펜던트 관계에 있습니다. 디펜던시 클래스가 디펜던트 클래스의 필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오토 와이어링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쓰는 애노테이션이 오토 와이어드. 예전에 써보셨죠? 만약 이름을 딱히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오토 와이어드 해서 애노테이션을 붙여도 되고요. 만약에 퀄리파이를 할 필요가 없구나. 디폴트로 무조건
있어야 돼. 다양하게 지금 이 컴ponent상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얘는 지금 디폴트 컴포넌트 쓰고 있지 않죠 지금? 자기가 DNA 이름을 줬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DNA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만약에 필드를 넣는다고 하면 그 필드에 와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폴스 처리해놓고 퀄리파이를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지금 세팅한 이 객체가 실제 어떤 DNA라고 우리 알려줄 수도 있죠. 그게 싫다고 하면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실행이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는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하나는 프로파일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의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컴포넌트가 돼야 되겠죠. 구조 그럼 이게 약간 이렇게 해놓을게요. 초입값을 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인스트럭터 객체를 출력하면 프로파일까지 같이 출력해야 되겠죠. 필드가 어디 와야 될지 아시겠죠? 어느 쪽에 어느 객체가 어느 클래스의 객체가 어느 클래스의 필드로 와야 되는지. 컨피그레이션 쪽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여기서 애노테이션만 가지고 그 관계를 묶어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빈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빈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실 때. 예. 질문. 잠깐만요. 이 코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그 컴포넌트 쪽에 상단에 우리가 따로 그걸 안 했죠, 그죠? 요걸 이름을 따로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없다면, 원래 이렇게 가장 기본형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게 없다면 아시겠지만, 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생성되는 방법이 얘의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약속된 형식으로 지금 호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는 그냥 컴포넌트로만 지정해 두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도 컴포넌트로 지정해 뒀죠. 그리고 인스트럭터에서 보시게 되면 따로 아무것도 없이 오토와이어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런 코드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건 자동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객체를 만들 때 만든 이름을 표준적인 가이드에 따라서 만들었을 때입니다. 임의로 여러분들 이름을 요걸 변경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1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여러분이 지정을 명확하게 이제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표준적인 방법대로 쓴다면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자기 컴포넌트 그대로 인식하게 하고 프로파일도 그대로 쓰고 호출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컴포넌트라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대로 했겠구나. 그럼 일반적으로 객체명을 이렇게 둔다는 얘기죠. 빈명을. 이렇게 하면 이제 상호 다 인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표준적인 방법이 싫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어 하게 되면 이제 INST 같은 경우에 자기 빈의 이름 아예 고정시켜 버렸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못 쓰고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저게 지정된 대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호출해야지 이제 셀 인식을 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에 대한 이 컴포넌트도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문제가 뭐냐? 얘가 여기다 값을 집어 넣을 때 이 이름으로 인식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는 인식하는구나 그대로. 무시하네요 그러면. 프로프. 보통 이것 때문에 이름을 따르는 컴포넌트 이름을 지정해 줄 때 이제 우리가 내부의 빈으로 얘가 인식을 하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토와이어를 해제를 시키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쓰겠다 어떤 빈을 이 빈을 여기에 넣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 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자, 그리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값을 여기다 지정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보면 이렇게 객체 같은 경우에 value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죠. 아까 한 학생이 그렇게 했던데, 만약 value로 하게 되면 요 위에 했던 이 행동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이 얘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할 경우에 값을 바로 받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 이름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값인 경우에는 달러, 그 다음에 객체인 경우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샵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호출이 이제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는 컴포넌트만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컴포넌트만 쓰고 호출할 때는 객체를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식인 이 방식이 가장 코드 자체만 보게 되면 깔끔하죠.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목적을 짜는데 이 방법으로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올려 놓을게요. 저쪽에. 저도 이제 제가 쓰는 몇 가지 방법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틀린 건 아니니까 해석이 되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또는 잘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럼 잠깐만 더 진행을 하세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스프링이었던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주입을 하는 방법 빼고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분은 제출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필수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스프링 JDBC 콘솔. 이름 너무 기네. 그냥 스프링 JDBC 하겠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이제 바꾸는 거 아시죠? 이게 아니고 이전에 했던 거. 아무거나 제가 하나 폼 쪽 어디 갔어?
여기는 그거 없었죠? annotation API 있죠? annotation API 있고, 오케이.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프로젝트 이름만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ORG들이 맞고 JDBC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된 거 없었나? 잠깐만요. 어드밴스 할 때 제가 뭐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요. JUnit 제가 안 지웠죠. 그대로 사용할 건데 얘도.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잠깐 이걸 내가 어디에 뜬 거지? JDBC 어드밴스고 JDBC 로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뒤에 걸 좀 치우고, 그게 제가 빠졌네요. 어드밴스 쪽에서. 자, JUnit을 다시 회복 시켜놨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업데이트 JDBC하고 제가 지금 아까 그 JUnit을 집어넣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 폴더를 제가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빌드 패스 쪽에 제가 소스 쪽에서 얘를 지금 지워줬어요. 근데 업데이트 메이븐 프로젝트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얘가 다시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JUnit.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걸 그쪽에 집어넣어야 되나? 잠깐만. 메이븐 쪽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야 돼요. 메이븐 저장소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 8이죠. 저는 좀 다르긴 한데 메이븐 센트럴 레파지토리. 두 개만 좀 가져올게요. 지금 스프링 이제 그냥 저는 오라클 하겠습니다. 오라클을 가셔가지고 여러분은 얘를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얘를 선택하셔서 이 버전을 찾으세요. 여러분 버전 아시죠? 여러분 오라클 버전 아시죠? 모르세요? SQL 플러스 들어가면 딱 뜨죠. 그래서 해당되는 버전을 찾아서 선택을 한 다음에 디펜던시 보이죠? 얘를 복사해서 그 form.xml 파일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1이기 때문에 저는 6예요. 오라클 저는 얘를 씁니다. 여러분은 얘가 아니죠. 저는 얘를 써서 여기다 추가해줍니다. 저는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귀찮네. 뭐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빌드 패스에서 이렇게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여기다 추가해서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의존성 관리를 네이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그레이들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의존성 관리를 별도로 거기서 툴로 빌드 툴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오면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리고 OJDBC6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추가 막 됐습니다. 인정되는 부분, 뭐 인정 이런 건 제가 쓰지는 않을 테고 어쨌든 저한테 필요한 얘죠. 근데 얘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같이 딸려서 왔습니다. 그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얘만 있으면 되죠. 중요한 거. 자,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그 JDBC 이렇게 얘가 좀 자동화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그 편리하게 SQL 코드를 쓰지 않고도 JDBC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 JDBC 템플릿이라고 이 스프링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스프링 ORM 우리 ORM의 대표적인 이제 형태가 JPA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스프링 그 JDBC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미리 해놓을까요? 그냥 미리 해놓읍시다. 자, 스프링 JDBC 찾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4.3.6이죠. 좀 그렇게 가겠습니다. 4.3.6 버전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 만약 다른 버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을 하고 계시다면 그 버전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4.3.6을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JDBC 템플릿 할 때 얘를 사용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JDBC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얘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폼 쪽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업데이트 메이븐 프로젝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개발 환경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혹시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카이브 파일로 제가 이게 지금 그렇죠. 세팅까지 다 포함이 되나? 다 포함되면 좋은데 폼은 지금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공유 쪽에 제가 어디 있지? 공유 폴더에 소스 폴더에 오늘 4월 19일자 여기다가 제가 스프링 JDBC 해서 제가 zip 파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영상 요거죠. 근데 참 제가 지금 영상 파일에 이걸 요 순서는 제가 지금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메이븐 저장소 가서 제가 지금 스프링 JDBC 그 다음에 JDBC의 메이븐 설정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와서 딱 해놨어요. 준비 끝났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패키지를 제가 3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뭐 지금 이걸 컨트롤러를 하긴 그런데 어쨌든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메인 메서드가 있는 이제 실행 그 클래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주입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다음에 패키지가 서비스 패키지가 있고요. 이게 왜 있지? 요거 지워버려야 되겠다.
네? JDBC가 지금 오류가 올라와요? 그거는 지금 우리 버전이 4.3.6이잖아요. 우리 게. 이걸 네,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아이고 제가 찾을 때 스프링 JDBC 검색했죠? 여기 왔습니다. 그럼 여러 버전이 있는데 아래 쭉 가보시면 4.3.6 보이죠?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복사하시면 돼요. 딱 클릭하면 복사되죠? 예. 가져다가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 아래다가 둬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볼 때. 요걸 따로 별도의 바깥에다 빼는 건 좀 이상하고, 구조상 여기다가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제가 패키지를 점 컨트롤러. 실행 파일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O 할게요. DAO. 엔티티 같은 경우는 별도, DTO 같은 경우 별도로 제가 여기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를 제가 만들면요, 리프레시 한번 할게요. 리프레시. 쓸데없는 폴더들이 있어서 리프레시 한번 하고 정리시키고요. 항상 이게 뭔가 바꿨을 때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리프레시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가끔씩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요거는 그때 문제 생기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괜히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컨트롤러 안에다가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다가 만약 클래스가 그냥 run main이라고 할게요. 이게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스프링 컨테이너 생성, 그 다음에 스프링 이용이겠죠? 스프링 빈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프링 빈을 소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여기 코드를 짜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호출하는 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쪽에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커스터머든 아니면 멤버든 사용자가 있죠. 그래서 유저 서비스 만들겠습니다. 자,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는 유저 DAO, 유저 인포 DAO겠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딱 봤을 때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다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곳 괜찮습니다. 아무 곳이나. 지금 이제 우리는 어드밴스 기준으로 할 거니까 어드밴스 쪽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 게 오토와일이든가 어사이먼트, 이거 아니죠. 이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토와이어,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한 게 뭐지? 스텔타예죠. 이걸 하면 되겠네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 와서 두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다 두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바로 현재 위치에서 읽어오려면 여기다가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가, 이게 복사가 이상해. 지워고, 아까 그게 그쪽에 잠깐만,
이 뭐지? 어드밴스고, 베스트 배우. 이걸 이쪽 왜 안 되네? 이제 왔죠? 여기 오고, 이건 필요 없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유틸이 관련되는 거 뭐 직접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유틸은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딱 요거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뀌겠죠. 이게 지금 킥트리의 스프링 JDBC로 제가 미리 이건 해두는데 여러분이 좀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이 뒷부분은 제가 모르죠.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킥트리의 JDBC 안에 있는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JDBC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 위치죠. 그리고 런메인에서는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해둘게요. XML 클래스패스 뭐지? 클래스패스 XML인가? 클래스패스 XML FP 컨텍스트. 외부에다 좀 둘게요. 선언을 제가 외부에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두니까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해두고 클래스 패스 콜론 다음에 지금 바로 클래스 패스의 홈 바로 아래에 있죠. 클래스 패스 홈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config.xml 하시면 됩니다. 뭐였지? 클래스 패스의 브레이킹 컨텍스트. 스태틱이 아니라서 이게 지금 스태틱 메소드 안에 있죠. 그래서 스태틱. 그리고 나서 소멸은 ctx close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저 인포 DAO라든지 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초 우리가 부를 그 클래스가 얘죠. 서비스죠. 얘도 컴포넌트로 등록해야 되고 얘도 컴포넌트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서 얘를 get빈으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 서비스 안에서 유저 인포 DAO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서비스에서 걔를 어레이 리스트로 담아서 메인 메소드에 리턴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구조를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기본 제가 빼대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저는 아무런 세팅 안 했습니다. 지금 그냥 오로지 컴피그에서 여기 안에 있는 거 컴포넌트라고 애노테이션 붙여주면 걔를 빈 만들어 줄게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당되는 클래스 안에 위에 상단에 뭐 여러가지 뭔가를 붙여서 만들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서비스 안에서는 어떤 필드가 필요해요. 어떤 필드가 필요하냐면 이 필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얘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얘도 컴포넌트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 안에 내부에 유저 인포 DAO라고 하는 필드가 생깁니다. 어떤 값을 초기화할지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 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프로퍼티에 값을 세팅을 value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넥션 맺는 파트가 필요하죠. 연결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그 다음에 메소드죠. 다 전부 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했다면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것만 하면 되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부에서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DTO에다가 많이 담아서 보내고 싶다. 그게 어레이 리스트다. 리스트라고 하면 또 이제 그게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내가 그걸 안 쓰겠다. 내가 그냥 임의에 그냥 클래스 만들고 그 클래스는 굳이 빈으로 등록하지 않고 내가 함수에서만 쓰고 쓴 다음에 호출하는 쪽에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게 필요가 없겠죠. 컴포넌트 애노테이션 붙을 테고 얘도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걸 스태틱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좀 문제네. 그렇다. 그냥 뭐 get빈으로 부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컴포넌트인 걸 여기서 get빈으로 해당되는 컴포넌트 가지고 와서 여기 메소드 중에 이제 사용자 정보 조회 서비스겠죠? 요 메소드를 부르시면 되겠죠. 얘가 리턴 받는 게 여기서는 사용자 데이터 가져오기, 그죠? 조회가 아니죠. 그냥 추출 가져오기. 가져와서 얘가 리턴 할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어떤 유저라고 할까요? DTO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으로 유저 DTO 어떤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변수처럼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아무런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공유 폴더에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잠깐만 이게 영상 제목 이름을 제가 기재해야 되겠네요. 자, 중지하고